인도 특집 방송에 박항서 속보로 등장. 박항서 감독 인도 부임 충격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박항서 감독이 인도 축구 대표팀 사령탑 부임설에 대해 내가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대의를 종합적으로 따지며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베트남은 물론이고 중국 대표팀까지 곡소리를 내며 땅을 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감독직을 사임한 뒤 태국,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까지 대표팀 감독직 러브콜이 날아오는 것을 싹 무시한 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임시감독에는 뜻을 밝혔지만 축구협회의 멍청한 행정력 때문에 물먹은 뒤 두문불출하던 박항서 감독의 행보가 아시아 축구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종 해프닝처럼 끝나긴 했지만 사실 박항서 감독이 인도 대표팀 감독직 자체를 고민한 것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를 비롯해 복수의 매체들은 6월 말 갑자기 박 감독을 포함한 전 세계 축구 지도자들이 인도 대표팀에 지원했다는 보도를 냈으며 가장 주목받는 후보로 박항서가 떠올라 축구 팬들과 선수단이 부임을 애원하고 있다는 폭탄 소식을 내보냅니다. 현대 인도 축구협회는 수일 내 본격적인 감독 선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박항서 감독의 지원 사실이 인도 전역에서 워낙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사실상 그가 차기 감독에 낙점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뉴스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보통 협상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루머로 지부되는 게 보통인데 박항서 감독 역시 인도 축구연맹과의 접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축구판에서는 협상 카드로 거절을 사용하는 중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걸 베트남과 중국에서 난리가 난 것과 별개로 박항서 감독이 인도 대표팀 감독직을 선택한 이유가 한국과 인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기 위한 뜻도 있다는 현지의 분석 기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깝지만 낯선 인도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박항서 감독 부임설과 함께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서 인도 부임. 인도는 축구 강국이 아닙니다. 인도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도 아닙니다. 영국 식민지 출신답게 크리켓이 국기에 가까운 스포츠고 축구는 개인주의가 강한 국민성을 지닌 대국이 그렇듯 강국이 아닙니다. 인도는 피파 랭킹 121위에 불과할 만큼 동남아보다 축구 변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당장 2022년 베트남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0대3으로 대패할 정도로 형편없는 실력으로 악명 높습니다. 하지만 크리켓처럼 축구도 영국이 원조 국가인 만큼 인도에서도 축구는 꽤나 관심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실제로 수십 년 전인 1950년에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적도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기본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박항서 감독의 대리인에 따르면 서남아시아는 아직 한국 지도자가 경험해보지 않은 곳이라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베트남에서는 당장의 곡소리가 나옵니다. 박 감독은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간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베트남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내면서 월남 축구의 전성기를 가져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피파 랭킹 100위 안에 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기도 했고 실제로 최고 순위 92위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박 감독이 없는 지금은 100위권 밖으로 순식간에 물러났지만 말입니다. 더군다나 박 감독은 인도 대표팀에 지원서를 낸 적은 없지만 지도자 커리어를 이어갈 옵션 중 하나로 인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자 너도 나도 분석 기사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외교 경제적, 정치적 교류.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 현지 언론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박항서 감독의 영향력과 애국심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찾아보니 실제로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재임 시절 돈 하면서 이래저래 괴롭히긴 했지만 실제로 한국과 교류가 경제, 정치적으로 많은 교류가 생긴 것입니다. 또 이들은 박 감독에게 중국 대표팀에서 수백억 연봉을 제한하고 수년 동안 러브콜을 날리고 있지만 중국 대표팀 감독직을 고사하는 이유도 같은 논리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라 합니다. 실제로 인도와 한국은 최근 특히 많은 교류를 만들어가고 있는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우리 자동차 브랜드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 파급력은 다른 나라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뜨거워. 실제로 지리적으로 멀지만 우리와 경제적으로 이리저리 엮으며 꽤 이웃 나라이기도 한 인도에는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K-팝이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이제는 생활 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들기 힘든 음식 문화까지 애정의 깊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발리우드 댄스로 상징되는 인도 고유의 대중문화까지 인도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K-팝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적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스타일 그대로를 고집하기보단 현지 상황에 맞게 유연한 변형이 가미되는 수준까지 됐으니 정말 그들의 생활에 녹아든 형태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에 길들여진 전 세계 MZ세대들은 이제 장래 희망으로 K-팝 아이돌을 꼽거나 한식당을 차리거나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인도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발리우드 영화나 특유의 멜로디를 가진 전통 음악만 즐기곤 했습니다. 인도 계정으로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는 분들은 벡터킬이라 음악을 들으시다가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자국 문화를 고수하는 성향이 강했고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 한류는 인도 전역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 2세대를 대표하는 문화 코드가 되며 인도에서도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문화 또한 그 확장세가 무섭습니다. 전 세계에서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은 인도에서 한국 라면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니 재미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동남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정복한 한국 라면이 인도에서는 오랜 기간 정체기를 겪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라면의 풍미는 유지하면서 모든 재료를 채식주의자들의 식단에 맞도록 전하는 제품을 출시했지만 난관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슬로 푸드의 나라 인도에서 인스턴트 식품은 매력적이지 않은 데다 인도인들에게 국물이 있는 당면은 너무 낯선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이 불닭볶음면처럼 조림면을 좋아하는 데다가 숟가락으로 라면을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면을 부숴서 라면을 조리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1980년도부터 인도 시장에 진출했음에도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류 덕분에 침체된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라면에 대해 궁금해하던 인도의 젊은이들이 한국 라면에 진하고 독특한 맛에 점차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예 인도에서 한국 라면은 상류층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손꼽힐 정도로 인기 식품이 됐다고 합니다. 인도의 국민 라면 맥이나 잎이보다 가격이 4에서 7배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반 플래터 같은 인도의 대표적인 식품 브랜드에서는 김치, 고추장 밀키트 등과 같은 한국 음식을 한국의 제조사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자체 브랜드를 통해 택거리에서 유통하고 있으며, 김치와 같은 일부 제품은 아예 현지에서 직접 공장을 차려 생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춧가루나 젓갈 등 핵심 재료는 한국에서 조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뿐만 아니라 화장품, 음식점 등 대중문화를 통해 파생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경험은 점점 인도 MZ 체제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들이 사회의 동량지제가 되어 경제생활을 하면서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사실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인지 안 그래도 한국이라는 이름의 힘이 큰 인도에서 박항서 감독의 축구 대표팀 감독 부임에 대해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박항서 감독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과 영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구도 많고 가능성도 많은 인도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한 5년 탄탄하게 바탕을 다졌을 만한 팀으로 만들어내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 언젠가 베트남으로 복귀할 것이라 믿고 연부를 외던 베트남 팬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밀리에 박 감독에게 러브콜이 날려오던 중국에게 보란듯 최근 외교 갈등이 많은 나라인 인도에 간다는 시원한 메시지도 날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팬 입장에서는 인도라는 가능성 넘치는 나라를 이끄는 박항서 감독이 또 이번에는 어떤 매직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궁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화의 힘이라는 게 정말 크다는 점, 박항서 감독의 행보가 일종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깜짝 놀라며 박 감독의 앞날의 응원을 보냅니다.